자, 이종복입니다. 1031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정규 영상 줄게요, 여러분. 뭐 사람들 의견상으로는 지금 영상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 많아요. 그치만 나는 그거를 차치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할 테니까 한번 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밥을 삼시세끼 챙겨 먹는 사람이 있고, 배고플 때 먹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배고플 수 있어 갖고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듯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시장 핵심은 이것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그 다음에 기법 뭐 몇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원래 핵심 요점은 이 빨간색 글이거든, 이거. 근데 요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쭉 가면서 갑시다. 지금 주식시장은 중기 하락 변곡점은 지났고 중기 하락의 단기 급락권, 지금 시장의 추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라고. 이 말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종복을 옛날부터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고, 나는 그들한테 내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다만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최근에 이종복을 아는 사람들,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주식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기 하락의 단기 급락이면 바닥을 다진 후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오겠고, 단기 반등이 나온 뒤에 다시 되발락이 나오겠고, 그 되발락이 나온 상태에서 저점을 안 깨고 돌아야 거기가 찐바닥이 돼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이 얘기 지금 못 알아들은 사람들은 진짜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밥만 먹으면 이야기하는 지지와 저항에서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올라가도 반드시 되밀린다라는 그 기법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얘기해줬죠. 자, 패스. 자, 그 다음에 목표치. 목표치는 310 이하는 언더슈팅이에요, 여러분. 언더슈팅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지나간 걸 갖고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는 영상과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내용들은 이미 6, 7, 8월 달에 집중적으로 했던 얘기들. 단기, 중기, 장기 구분, 오버슈팅, 언더슈팅. 오버슈팅이 7월 달에 2차 전지가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얘기해줬죠. 오버슈팅 나오니까 박살났죠. 근데 지금은 언더슈팅이라고 했어요. 언더슈팅권역으로 오면 반등이 나오는 거 맞죠? 근데 반등이 나오려면 이런저런 게 어떤 조건들이 확인이 돼야 되고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거나, 달러가 105달러를 깨거나, 환율이 1340을 깨거나. 이거 얘기 안 해준 거 없지? 그죠?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주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너무 간단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시장.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요거만 갖고 영상을 떠도 20분짜리 30분짜리가 되는 거예요. 내 영상 처음 보는 사람들, 이거만 갖고 영상을 떠도. 근데 나는 이게 두 번째 얘기야 지금. 그러면서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지. 이거 다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굳이 이걸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까, 여러분? 지금은 넉넉고 있는 시장이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 그 말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상승장이고 종목들이 기똥차게 가갖고 무조건 수익 나고 뭐 무조건 올라가고 이런 식의 영상과, 지금은 무조건 기회고 막 이런 식의 영상이 들어갔었지. 근데 지금 영상을 보면 중기 하락 끝자락이다, 단기 반등권이다, 중기 하락 끝자락이다, 중기 변곡점 지났다, 중기 하락장이다, 단기 반등권이다, 이런 얘기만 반복되잖아. 그래서 눈치껏 하는 사람들 때문에 원래 내가 영상을 안 뜨거나 지금과 같은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해버리면 내가 실력 발휘를 못하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어렵게 들려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패스할게요, 여러분. 자, 특성. 지금 특성은 하락장인데 개인들이 2차 전지에 집중적으로 베팅을 했고 거기에 물려있고 그쪽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매수 주체가 개인이라는 거. 그죠? 그러면 이쪽이 뭐를 하면 돼요? 이쪽이 매수를 멈추거나 이쪽이 매도를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간단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야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오거나 여러분들이 돈 버는 장이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있는 사실에 대한 어떤 특징을 설명한 거죠. 맞아요? 이게 보통 수준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야, 이게. 대신 이제 여기 보면 언더슈팅의 마디값서부터 30, 40, 50서부터 이 나오는 요것들. 여긴가? 이거 왜 전체적으로 왜 이거 안 줄어들죠, 여러분? 요 마디값, 그 다음에 중심이론, 요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그건 일단 시간 되면 갑시다. 아까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만 얘기했지 몇 시부터 영상을 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기저기서 방송을 듣든 이종복의 의견을 듣든 여기는 매수 영역이 맞다, 내가 매수 영역이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여기는 저점 영역으로 왔다,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내가 매수라는 얘기를 했다 치자. 근데 이 얘기도 원래 내가 안 들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거야, 여러분. 분명히 매수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매매의 원칙 정립에 매수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내가 그거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자마자 먹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매수해서 물렸다가 먹을 때가 있고, 매수해서 물려도 사는 것이 분할 매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사자마자 먹든 분할 매수해서 물렸다가 먹든 다 차치하고 내가 내 스스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잡는 기법도 있어요, 여러분. 언더스탠? 근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퍼펙트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 다 알려주잖아. 이 정도 얘기해주면 충분히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 핵심은 이것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 지금도 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라고 얘기가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줄 수 있어라고 얘기하잖아.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막 이런 단어. 정말 이종복이 그거 중시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종복의 영상을 보고 지금 나의 어떤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상대방의 의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종복은 모든 게 말 속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말 속에 답이 너무 뻔히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고팔고 하거나 본인들 스스로가 대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회원가입도 안 해. 야간방송도 안 들어와. 왠 줄 알아? 어차피 추천하는 주식이 정해져 있거든. 그리고 이미 내가 이런 영상을 뜰 때 이종복이의 시황이라든가 이종복이의 내용은 이미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야간방송에 오느냐? 초보자이거나 최근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종복이의 어떤 모습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으려면 시장이 받쳐줘야 되지, 본인들의 능력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 수준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뜨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내가 이거 조금 있다가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 체감 하나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 일반인들의 체감은 2022년 폭락장보다도 훨씬 엄청나게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이걸 우리가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상을 뜨거나 어떤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이런 시장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라는 영상이 사라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지금은 이런 시장인데 이런 게 특징이고, 이게 만약에 바뀌려면 이런 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내용만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아나? 아마 주린이들은 모를 거야, 또 그것도. 그래서 내가 요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주식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해야 되고,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그 기준과 원칙에 관해서 지금 시장에 맞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내 의견을 얘기해주면
지난주 미스터 진단부터 어제 미스터 마케팅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나의 의견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영상을 지금 처음 본 사람들은 지난주 미스터 마켓하고 지난주 미스터 진단하고 어제 미스터 마켓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마켓텐도 봐야 되고 그러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반복적이고 일정한 사람인지를. 그러면 여러분 주식은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라고 한다고 했잖아.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말을 듣고 주식을 사면 초짜도 돈을 벌어. 근데 내려가는 타이밍에 말을 듣고 주식을 사면 초짜는 돈을 깨지게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 깨지게 된 게 당연한 게 돈을 일반인들은 무조건 깨져야 된다라는 말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시장의 흐름에 맞는 대응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말한 사람은 시장의 흐름을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한 거거든. 그러면 깨질 때는 왕창 들어가서 깨지는 게 남들보다 잘하는 겁니까? 내가 감내할 수준의 적정 수준을 들어가서 깨지는 게 맞는 겁니까를 본인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고 대답해 봐봐. 돈을 깨먹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합리적인겨? 왕창 들어가서 깨지는 것보다는 적당히 들어가서 깨지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당히 들어갔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시장 대응을 했었을 거야. 근데 그 적당히의 기준이 얼만데? 그런 거. 그걸 우리가 비중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고. 자, 패스할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월봉 분석도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따가 차트 설명할 때 이제 이종복의 실력이 확 나오는 거고, 요 매매 원칙 정립에 뭐 방송을 듣고 샀든 뭘 했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 대량 거래의 장대 양봉이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에서 샀는지, 아니면은 빠지고 있는데 음봉이 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만 더 이상은 안 빠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수해서 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고, 미국 시장이 급등했다고, 미국 시장이 움직임이 좋았다고 아침부터 시초가에 그냥 따라 들어갔는지를 생각해봐. 100% 장담하건데 후잘 겁니다. 100%야 이건. 99.9%도 아니고 100%.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설명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얘기해 봅시다. 현금 들고 관망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치는 거야. 왜 저게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수가 저점이 나오면 동시다발적으로 확 올라간다라고 얘기한 거 어제 경험했죠. 근데 오늘은 동시다발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어제 경험한 게 상쇄됐겠지만 어쨌든 저점이 나와서 올라가려고 할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확 올라가. 그래서 나는 일단 무조건 현금 100은 얘기 안 한다는 얘기는 뭐 몇 번 얘기했으니까 패스하고 봅시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현금 확보하고 쉬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일단 매일같이 텔레비 방송 출연 안 해야 되잖아. 맞죠?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이 얘기가 4월달, 6월달, 8월달 이 토마토 내가 이메일 보낸 거 한번 보여줘 볼까? 아마 이메일도 내가 보낸 걸로 기억합니다. 나는 이제 장 빠질 것 같으니까 방송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3번 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패스하고 매일같이 방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금 들고 관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방송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날밤 새우고, 내가 오늘도 새벽 6시 12분쯤에 물을 마셨거든. 갈증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 6시 12분까지 잠을 안 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정도로 만약에 이런 장이거나 이래버리면은 방송 안 하고 그냥 회원들한테 관망하시오라고 하고서 방송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방송을 매일같이 해야 되지. 왜냐면은 사람들이 한 달에 어쨌든 120만 원이든 할인해서 88만 원이든 내고 들어왔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뭔가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관망하고 현금 들고 있는데 들을 게 뭐가 있어. 자, 넘어갑시다. 이런 시장이어도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어야 그게 다음이 기약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식에 물려있다 보니까 여기가 얼추 저점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더 사버리는 그 습관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시장 핵심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내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들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이게 지난 미스터 진단부터 했던 얘기인데, FOMC, 그 다음에 그 뒤에 구인 지표, 그 뒤에 고용 지표, 그 뒤에 ISM 지표, 그 뒤에 물가 지표 등 그 지표들은 시장의 긍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막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분석 정도를 하고 하라는 거지.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의 영상을 보고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폭락한다고 해서 일반인들 눈치 보는 사람 아니고, 주식시장이 뭐 올라갈 때만 영상을 되게 많이 주는 사람 아니고,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든 주식시장이 급등을 하든 내가 영상을 뜨는 타이밍에는 항상 언제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피부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영상 준 거야, 여러분. 그리고 고맙습니다 댓글 수 너무 작어. 그게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어떤 체감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차 얘기하지만 아마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기 나를 아는 사람들 해갖고 내가 영상이 들어갔으니까 또 하나 얘기해보자. 내가 장이 지금처럼 폭락하면 입이 귀에 붙었던 사람이잖아. 맞죠? 왜냐면은 내 주위에 선물하는 사람들이나 어쨌든 나의 어떤 의견을 보고 파생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선물 매도를 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지금 2023년도에 벌지 못한 돈 지금 다 벌고 있잖아. 근데 나는 지금 내 영상을 보면 이 웃음기가 사라졌죠. 어이가 없는 건데 나는 주식하는 사람들 편이라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독약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이것도. 왜냐면은 내가 파생을 같이 해야 장이 하락하거나 위험할 것 같을 때 밀리면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주식시장이 밀릴 거니까 현금을 챙겨놔야 된다라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파생을 아예 안 해버리고 파생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밀리는 게 기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바뀐 거고, 그러면 보다 보면 밀리면 기회면 일단 주가가 밀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매수를 하려면 지지해서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가 나올 때 매수를 해요? 양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역으로 찾아 들어가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정확한 영상을 주는지, 앤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도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패스. 어쨌든 간에 이것도 너무 늦었어. 이 야간 강연 방송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의 마지막이고요. 내가 영상을 뜰 때도 이게 두 번째라고 그랬고, 이게 세 번째라고 하는 타이밍이 진카라는 얘기도 했지. 그러니까 너무 패를 완전히 노출시킨 게 나는 단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부장이나 비서실장한테 이런 영상을 지금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게릴라 이벤트, 이 게릴라 이벤트에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지 알려줄게. 여기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요. 원래 이벤트를 하면 등업 신청합니다라는 게 페이지 수가 몇 개씩 지나가죠. 근데 지금 등업 신청하는 사람들 페이지가 몇 개예요. 이런 것도 나는 대놓고 보여주잖아. 이게 지금 개인들의 체감이라는 거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눈치가 있으면 지금 얘기해서 눈치를 채라. 얘기하고, 지금 시간이 몇 분 지났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요거 지나간 거 보여주면 일반인들은 싫어하니까 이거 얘기합니다. 기존의 이 하락장 급락장에서 내가 영상을 뜬 걸 보면 여기 이렇게 하락할 때인데, 이것도 어차피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하락장 급락장 폭락장에서도
이 하락의 마디가 30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400이고 여기가 360이죠. 40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 여기도 40 플러스 마이너스면 반등. 근데 여기서는 40이 마지막에 이게 더 급하게 빠지면서 뭐 50 플러스 마이너스 한 이 하락의 마디 값을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야. 하락의 마디가 크니까 반등의 마디도 되게 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하고 반등하는 이 마디들 얘기한 거. 이거 영상 들어가는 순간 지금 또 전문가 양성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마디를 보라고. 지금 마디를. 저 끄트머리가 어쨌든 좌우단간 여기가 350이고 정확히는 353입니다. 여기가 300이고 350과 300이면 50마디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고점이 여기란 말이야. 그냥 이건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봤자 이건 너무나 퍼펙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봤자 너무나 퍼펙트라는 말을 듣고 매도세가 강화되고 종목들이 음봉으로 쏟아질 때 비중을 늘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요. 자, 마디 하나 얘기해 봤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락 N자. 마지막에 하락 N자. 하나 얘기해 봤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돌아버려. 이 하락 N자가 302점 얼마인가 이거요. 그 다음에 여기가 깨지는 순간 언더슈팅. 그죠? 이 특징을 정확히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게 맞다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중복의 그 특징,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내가 패러디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심이론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바로 월봉. 보라고 내가 개인들을 꼬시거나 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월봉이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의 시장에서도 월봉이 반등을 주다가 밀리는 상황의 월봉은 연속으로 4개가 나온 적은 2015년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속으로 4개가 나온 적은. 그 이외에는 무조건 음봉은 3개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꼬리를 달고라도 올라가. 이게 월봉 분석이라고 하는 게요. 그러면은 월봉이 연속적으로 작살이 난 건 어디요? 2008년밖에 없어. 근데 2008년은 파가 1, 2, 3, 4, 5로 가는 A, B, C에 걸린 게요. 근데 이거는 1, 2, 3, 4, 5로 가는 A, B, C에 걸린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걸 통틀어서 보려면 1, 2, 3, 4, 5 여기서부터가 내 본격적인 나의 진짜 실력 발휘가 들어가는 거거든. 무슨 말을 한 거냐면 1, 2, 3, 4, 5 A, B, C 이 그림밖에 없는 게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아니라면 그 다음에 이런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은 미리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서 1년 내내 이야기가 나오다가 금융위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문제없어 하다가 터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문제가 있어 이게 그때하고 다르다는 거. 요 정도로 내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저 정도의 시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누가 봐도 누가 얘기를 해도 내가 가장 자신 있게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말이야. 이런 말들은. 근데 이건 파생방송할 때 하는 말. 이해가 돼요? 이건 파생방송에서 하는 말이 되는 게요. 주식방송은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냥 요까지만 얘기합시다. 이게 일종의 파동 분석서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중심이론 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보통 10달, 11달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일반인들이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게요. 그 다음에 이쪽 기준 양봉으로 갖고 계산을 하면 7달이 올라간 거예요. 7달이 올라갔거나 11달까지 올라가고 이제 석 달째 내려오고 있는 거야. 중심이론 381을 써도 얼추 지금 정도가 저점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고점이 나온 쪽으로 놓고 가면 8달이야. 8달. 그러면은 이 8달 기준에 8, 4, 30이잖아. 그러면 32보다는 어쨌든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얼추 온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오늘 내가 마켓텐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목요일이거나 지금까지 이종복의 영상을 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요. 목요일이거나 다음 주 화요일이거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또 목요일이거나 다음 주 화요일이거나라고 내가 영상을 줬을 때 목요일날 올라가나 하고서 수요일날 밀릴 때 음봉에서 사거나, 다음 주 화요일로 예상을 하고 월요일날 사지 말고 그 말 그대로 목요일날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환율이 1340을 깨는 흐름이 나오거나 막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시장을 설명하고 해설한 거 말고 중간중간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어떤 요런 말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심이론 마디 비율 분석 764까지 빠졌어요. 그 어떤 시장에서도 382선에서 764로 빠진 적은 없고, 마디 비율을 하더라도 최소한 50에서 618로 밀리는 그 시점은 일자상으로도 50에서 618 사이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얼마나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는지 좀 이해가 돼요? 어딜 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계속 영상을 노출시키고 이런 영상을 뜨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실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상향되는 거고, 나는 떨어지는 애들이 상향되면서 내 실력이 하향 평준화되는 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빈약합니다.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금융위기 때도.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이걸 짧게 여기가 축소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파가 다르잖아. 파가 다르다는 거지. 요 정도 실력 정도 발휘하는 거고, 여러분 요 아래에 링크 보고, 내가 오늘은 섹터나 업종 종목 얘기를 지금 안 했거든.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야간 방송이나 이런 엄청난 시황이나 이런 걸 안 듣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은겨. 그래서 지금 얘기해 준 내용들을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돌파구는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해 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흐름이다. 그럼 말도 안 되는 흐름이 왜 나올까?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아래 링크 클릭해서 적극 참여하세요. 어차피 이렇게 적극 참여하라고 얘기를 해도 안 할 거라는 걸 알면서 뜨는 사람의 심리 상태도 좀 알고, 지금은 11월 달에 어떤 식으로 내가 계좌를 복구할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지 되는 구간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영상 마치겠습니다.